개념쌤 명제 파트 절대부등식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수율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의 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보시면요. 양수 A, B에 대하여 쓰세요.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산술 평균은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평균의 모양이에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란 거는요, 루트 안에 왼쪽 오른쪽 수를 그냥 곱합니다. 또 조합 평균이란 거는요, 둘이 곱해서 2배를 해준 거를 다시 더한 수로 나눠줍니다. 이거는요, 모양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얘는 조화라는 말이 원래 수의 역수들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수를 해준 두 수를 다시 우리가 평소에 쓰는 평균으로 구해주고 그걸 다시 역수를 시켜준 게 지금 현재 조합 평균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알아두고 있으시고요.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까지만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산술 기하라고 많이 읽습니다. 밑에 내려볼게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부등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동시에 이루고 있는 관계는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기하 평균은 조합 평균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아래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절대부등식의 증명 방법처럼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볼게요. 첫 번째, 자, 왼쪽은 산술 평균이죠. 산술까지만 쓸게요. 또 오른쪽은요, 기하 평균이에요. 산술 빼기 기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하므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의 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과정이 이미 설명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됐죠? 이 a라는 거를요, 루트 a의 제곱으로 보고 얘도 루트 b의 제곱으로 보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나요? 네, 오른쪽과 같은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어떤 거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전체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언제 같은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는요, 지난 시간에 했죠. 여기 괄호가 0이 되면은 전체 식이 0이 되어서 등호가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루트 a랑 루트 b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고, 다시 말하면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는요,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또 밑에 있는 거는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 사이의 관계, 둘이 뺐을 때 쭉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똑같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때 양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고 아까 여기서부터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복잡한 모양만 본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요, 밑에 개념 체크 보면서 풀 건데, 지금만 봐도 갑자기 산술기하를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산술기하 공식을 다시 써볼게요.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랑 B가 둘 다 0보다 크다는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산술 평균은요, 다시 써보면 둘이 더하면서 2로 나눠준 거죠. 근데 그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뭐보다
루트를 곱한 거보다 곱하기 굳이 써볼게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양변에 부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2를 곱해준 형태를 더 많이 쓰니까 어떻게 A랑 B를 그냥 더한 거는요 항상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그 A, B를 곱한 것보다 앞에 숫자 더하기 뒤에 숫자는 2를 곱한 거 루트 씌워준 거의 2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분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언제 양수 조건이 주어지지만 하면은 왜요? 이 위에서 이 산술 기하 절대 분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위에다가 우리가 양변에 2를 곱해준 것도 성립하겠죠. 왜 이렇게 바꿔줬냐? 분식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자로 쓰는 게 더 많이 쓰이고 다음 문제에서 적용해볼게요. 그럼 지금은요 양수 조건 주어졌고요. 이거 놓치면 정확하게 써볼게요. 최소값을 구하시고 최소값을 구하시기까지도 문제 정확히 한번 써봅시다.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더하기를 기준으로 이 A라는 거를 앞에 있는 숫자라고 바라보고 A분의 1이라는 거를 뒤에 있는 숫자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A가 0보다 크다는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일단 앞에 있는 숫자도 0보다 큰지 뒤에 있는 숫자도 0보다 큰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A분의 1도 0보다 크다는 건 그렇죠. 이므로 우리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말이 넘었으니까 산술 기하에 의해 산술 기하에 의해서 다음 부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A랑 A분의 1을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준 거는 항상 크거나 같았어요. 뭐보다? 더한 거는 크거나 같았다. 뭐보다? 2배의 루트 안에 2를 곱한 거보다 2배의 루트 안에 앞에 있는 거 곱하기 뒤에 있는 것보다. 근데 그 값은요 A랑 A분의 1 적분되어서 루트 안에 1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값은 2랑 같고 그래서 답을 쓰면은 A 플러스 A분의 1은 항상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거가 이므로 최소값을 구하는 게 뭐였죠? 구하는 게 그 둘이 더한 거는 제일 적어봤자 몇이냐?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2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분식을 배울 때 이 분효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써주면 좋다고 했어요. 일단 분효는 언제 성립했었을까요? 분효는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할 때 분효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A랑 B가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에 있는 숫자가 A고 뒤에 있는 숫자가 A분의 1이니까 그 식끼리 같을 때 전부 성립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네가 언제 같죠? A랑 A분의 1이 언제 같죠? A 제곱이 1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A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1 이렇게 언제 분모가 성립하는지까지 써줘야 되는 게 절대 부등식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느냐? 근데 여기서는요 증명하시오 문제니까 귀찮지만 자세하게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럼 먼저 1번부터 증명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쓰시고요. 양수 조건도 써놓으세요. 지금 양수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더하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
둘 다 양수 맞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a가 0보다 크고 a분의 4도 0보다 크죠. 왜요? a가 0보다 크니까. 이므로 산술 기하,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산술 기하에 의하여 다음이 성립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를 더해준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앞에 있는 거 곱하기 뒤에 있는 거. 그러면은 약분이 되어서 그 수는 4가 됩니다. 근데 제일 앞에랑 제일 뒤에만 보면은 a랑 a 플러스 4가 크거나 같다. 4보다 성립하죠. 그래서 증명 끝입니다. 오케이. 근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까지 써주면 더 완벽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더하기를 기준으로 앞 뒤가 같을 때. 언제 같죠? 이거 올려주면은 a 제곱이 4일 때 같으니까 a는 2가 되겠습니다. a는 2일 때 성립하면 정확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갈게요. 2번은요. 모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줘도 될 텐데 일부러 모양을 숨겨놨어요. 어떻게? 얘네를 전개하면은 산술기하를 할 수 있는 모양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전개를 그냥 해보면은 이거는 살짝 해볼게요. 전개 그냥 하면은 앞에부터 하면은 1 되고 그 다음에 b분의 a 또 1 나오고 아니죠. 또 a분의 b 나오고 1 나오네요. 그럼 이걸 조금 순서를 바꿔서 a분의 b랑 b분의 a랑 2라고도 쓸 수 있네요. 이걸 생각만 해보고 증명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전개를 했더니 아까 a분의 b, b분의 a, 2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a분의 b랑 b분의 a 둘 다 0보다 크죠.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a,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양수 조건. 그러면은 지금 a분의 1, a분의 b, b분의 a 둘 다 양수 조건이 만족하므로 여기서 산술기하 의하여 둘이 더해준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그러면 약분이 다 되어서 그 값은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됐던 건 뭐다? 따라서 그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을 아까 대입을 해주면은 원래 전체 식은 2랑 2를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그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몇보다? 4보다. 왜 4죠? 얘네 둘이 더해진 것만 하면은 걔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는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는요. 단 등호는 더해준 거 앞뒤
얘네가 언제 같은지만 써주면 되겠죠. 걔네가 같은 때는 양쪽으로 곱해주면은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을 때네요. 이것도 풀어주면은 a는 풀마 b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호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일 때 성립까지 써주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그 바로 풀기 전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을 때 성립한다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어차피 a랑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b일 리는 없겠네요. 다시 a는 b일 때만 성립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유제 1번 32-1번 32-2번 풀어야 될 건데 32-1번만 먼저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거는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다 풀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모양이 숨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증명하시오니까 정확히 증명으로 써야 됩니다. 증명으로 안 썼으면 다시 쓰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각각 양수인지 정확히 언급해줘야 됩니다. x분의 4y가 0보다 크고 y분의 x가 0보다 크다 이므로 산술 기하에 의하여 둘이 더해준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 되면 루트 안에 4라는 숫자가 남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그 값은 4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 그러면은 곱해주면은 4y 제곱은 x 제곱일 때네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2y는 x일 때겠네요. 왜? 둘 다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원래는 풀어주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2y는 마이너스 x라는 결과랑 2y는 x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둘 다 양수 조건이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등호는 자리 바꿔서 x는 2y 이럴 때 성립한다. 오케이. 이렇게 쓰면 정확한 증명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는요, 모양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은 전개를 위에다가만 살짝 해볼게요. 그러면 xy 한 번 나오고 뒤에끼리 곱하면 또 xy분의 9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은 9 나오니까 더해서 10이네요. 그래서 모양 살짝 봐놓고 시작할게요. 먼저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써놓읍시다. xy 0보다 크고 xy분의 9도 0보다 크다. 이므로 주어진 식 x 플러스 y분의 1 y 플러스 x분의 9를 전개한 식은 xy 플러스 xy분의 9 플러스 10인데 그거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뭐에 의해서 산술 기하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의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어떻게? 앞에 있는 두 개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xy 곱하기 x의 분의 9 그리고 더하기 10은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xy 약분되니까 여기 안에는 9가 남아서 루트 9는 3이니까 여기 계산해주면 6 되겠네요. 그래서 그 값은 16이다. 오케이. 그리고 단
등호는 어떤 등호를 말하는 거죠? 부등식에서의 이 등호를 말하는 거죠.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산술평균 기하가 쓰였던, 산술기하 평균이 쓰였던 여기 앞에랑 뒤에가 같을 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xy 제곱이 9일 때 성립하는데, x제곱 y제곱이 9일 때 성립하는데, 아니면 xy의 제곱이 9일 때 성립하는데 xy 곱해서는 3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x랑 y를 곱해서 3일 때 성립한다.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어요. x랑 y도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란 조건이 전체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마무리하시면 성립한다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밑에 있는 거는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하시니까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괄호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산술기하로 부등식 쓸 수 있고요, 쓸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좌변부터 시작해서 우변의 결과를 나타내면 될 텐데,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보겠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기하의 활용 부분인데요. 이 활용이란 말은요, 왜 활용이란 말이 나오냐면은 보통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대표형 볼게요. 양수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산술기하라는 거 쓸 수 있고, 구하라는 거 봤더니 모양이 숨겨져 있는 모양이죠. 근데 갑자기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A값, B값을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냐. 모양을 먼저 볼게요. 전개를 해주시면은 A분의 B 나오고 B분의 4A 나오고요, 1이랑 4 더해서 5가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거랑 같이 다 뭐보다 이제는 조금 빨리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거를 안에다 쓰면 될 텐데 약분이 된다고 예상되니까 여기 안에서 4예요. 그래서 이 값은 4가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항상 4를 쓰거나 갖고 따라서 답을 갑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최대값은 언제
여기 앞에랑 뒤에랑 더해줬을 때 최소값이 나왔고요. 지금은요, 앞에랑 뒤를 곱했을 때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알려준 식이 관계식이 일단 둘이 더한 게 10이라는 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더한 게 10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이 있어요. 어떻게? 2a랑 3b를 더한 식은 항상 크거나 같죠. 뭐보다? 산술기하에 의하여 앞에랑 뒤로 바라보고 2배의 루트 앞뒤 곱하면은 2a랑 3b를 곱하니까 그 값은 2 루트 6ab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로 썼다는 가정하에 2 루트 6ab라는 걸 썼을 때 이미 2a 플러스 3b라는 거는 문제에서 1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리 대신에 다시 줄 바꿔서 쓰는 거예요. 12가 2 루트 6a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범위는 누구의 범위였냐면 a, b의 최대값이었어요. 그러면 a, b에다가 6을 곱해서 루트 씌워줘서 2배 해준 게 항상 작거나 같다 어떤 것보다. 그럼 a, b는 아무리 커져봤자 몇일지 구하면 되는 거고 a, b에 대해서 이 식을 다 풀어주면 될 테니까 양변 2로 나눠주고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6이고 제곱하면 36보다 작거나 같다. 6ab가 오케이. 그래서 ab는요 6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답은 6입니다. ab의 최대값은 6입니다. 됐죠? 양변 제곱해 준 거예요. 여기서 밑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둘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유제 33-1번 괄호 1번 괄호 2번 푸시고요. 다 풀었으면 같이 볼게요. 먼저 전개하면은 xx 나눠지는 거 yy 나눠지는 거 숫자 맨 뒤에 10 나올 거고요. 서로 곱해진 거 xy 더하기 xy분의 16 나오겠네요. 근데 그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y인데 사라지고 16 남겠죠. 더하기 10보다. 근데 그 값은 얘 앞에가 4니까 8. 그래서 그 값은 1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8이다. 끝났고요. 밑에 있는 거 관계식 주어졌을 때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에 둘이 곱한 거. 근데 그 x 플러스 y 값이 8이었죠. 그래서 8은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나눠주면은 4. 따라서 xy는 작거나 같다. 16보다.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거는요. 조금 원래대로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릴 거예요. 왜냐 하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둘이 곱해진 값을 최대값을 구하는 활용이 나올 텐데 지금은 둘이 더해진 값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산술기하 하나로만은 조금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술기하는 기본적으로 더한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구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등식을 세우면. 그러면은 이 더한 식의 부등식을 세웠을 때 얘가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한번 실제로 볼게요. 일단은 주어진 식을 활용해서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하 쓸 건데 4x랑 9y랑 더해준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에 4, 9, 36 xy 바로 가도 괜찮죠. 근데 루트 36은 6이니까 6이 밖으로 나와서 12루트 xy 쓰는 것도 괜찮습니까? 근데 4x 플러스 9y라는 것도 먼저에서 2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숫자만 써서 20은 크거나 같다. 12루트 xy. 그러면은 알려준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루트 안에 있는 x 곱하기 y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다시 또 산술기하 하시려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이거 크거나 같다 2배 앞뒤 곱한 거 루트를 또 씌워줘야 되는데 루트 안에 루트가 생겨서 이거는 또 산술기하 써주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랑 문제에서 알려준 부등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이 루트 안에 xy 돼 있는 거를 루트 x 곱하기 루트 y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에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살짝 곱한 식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있는 거는 얘를 한번 제곱해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a라고 했을 때 그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면은 a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2루트 x 3루트 y를 a라고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a 제곱이란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풀면 4x 6이 12루트 xy 9y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아까 찾아놨던 부등식에 12루트 xy가 보이네요. 근데 그거는 항상 20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심지어 4x 9y는 문제에서 정확히 2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이미 20이 더해져 있고 얘는 아무리 죄송합니다. 작거나 같아요. 12루트 xy 입장에서는 작거나 같았어요. 뭐보다? 20보다. 그럼 얘는 20보다 작거나 같고 나머지는 더해서 20이니까 둘이 더해준 4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a라는 거는 제곱을 풀어줄 때는 2루트 10에서 마이너스 2루트 10 사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a라고 치환했던 거는 x, y가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요. 그래서 왼쪽은 0보다 크다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2루트 10이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루트 10이다. 오케이? 얘는 구해야 되는 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얘를 제곱해서 가운데 루트 xy를 끌어내서 주어진 산술기하 부등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혼자 다시 풀어보세요.